안녕하세요. 가을이 되니 여기저기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오네요. 30 초반만 해도 나이 먹을수록 조급해지는 느낌이었는데 30 중반 되어가니 조급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뭐든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더 조심스러워지고요. 지금은 정말 좋은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있긴 합니다. 저도 나이가 있는데 만나는 사람도 있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인력으로 하려 해도 인연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더군요. 결혼 상대자 경제력이며 직업이며 여러 조건들을 따져가며 하는 게 요즘 결혼 추세라죠? 또 집안이 어느 정도 비슷하여 문제없이 잘 산다고들 하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 준비도 해보고 파혼까지 하며 느낀 건 그래도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 조건만 이리저리 재고 따지고 손익계산을 하는 순간부터는 결혼이 아니라 결혼 장사가 되는 거고요. 다른 분들 사연 중에 파혼 사연들도 꽤나 올라오길래 저도 그냥 수다 떤다는 생각으로 제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사연 신청해 보았습니다. 3년 전 일이고 아직 저는 미혼이지만 인생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던 시기가 바로 그때 파혼을 결정했던 순간이에요. 저는 딸만 셋인 집 장녀입니다. 아빠가 사업하시지만 어릴 적부터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고요. 어릴 적 집이 가난했던 때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빠가 사업을 키우시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빠는 환갑 넘은 나이신데도 아직도 대표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사업가로서 아빠를 무척 존경해요. 저희 아빠 마인드가 어떤 식이냐면요. 딱 예전에 고생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 마인드세요. 아무리 돈 많아도 외제차 안 타시고 국산 중형차 타시고요. 가끔은 대중교통도 이용하십니다. 우리 자매들에게도 돈 지원해 주시는 거 당연하게 준 적 없으신 분입니다. 한 번은 제가 차 좀 바꾸자고 떼쓴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 아빠에게는 그런 거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찾습니다. 아빠, 우리도 외제차 좀 타보고 싶어요. 아빠 정도 능력에 아직도 10년 된 차 끌고 다니는 게 말이 돼요? 뭐, 이 녀석아?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것 같아? 아빠가 국산 중형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날 무시해? 사업은 위청거리는데 BMW 벤츠 이런 거 끌고 다니는 정신 나간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아빠가 그런 건칠에 제일 혐오하는 거 알지? 이런 마인드세요. 딸들이라 너무 곱게 오냐오냐 키웠다고 걱정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아빠 걱정과는 달리 저 나름 강하게 자란 여자입니다. 아빠는 저 곱게만 키웠다 하시지만 제 생각에 저 그리 곱게 키워주시지 않으셨어요. 대학교 때 아빠가 등록금은 내주셨습니다. 근데 용돈 같은 거 풍족하게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빠 회사 마당에 돌이라도 줍던지 뭔가 노동을 해야 그 대가를 주셨습니다. 저도 대학 때 제 용돈 아르바이트해서 벌었었어요. 그래서 돈 벌기 어려운 거 알고 돈 귀한 줄 압니다. 경제관념도 일찍부터 있는 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서인가 저는 뻔한 월급쟁이보다 아빠처럼 사업하길 원했고 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하지 않고 창업 준비하겠다고 대학교 다니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빠가 제게 그러셨어요. 그래, 뻔하게 회사 들어가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보다 네 사업하는 게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한다. 일단 공부는 소홀히 하지 말고 방학 때 아빠가 5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감 익힌다고 생각하고 뭐라도 해봐. 그러고 나서 아빠한테 보고서 제출해. 방학 동안 연습 삼아 장사를 해보라는 아빠 말씀에 저는 그 당시 유행하던 온라인 창업을 해서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성공도 실패도 아니었어요. 돈을 번 게 없으니 실패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경험을 쌓았으니 성공이라 할 수도 있고요. 아빠는 제게 큰돈 벌라는 게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감각을 익히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방학 때마다 여러 가지 장사를 해보면서 점차 눈이 뜨였던 것 같아요. 망하기도 했고 또 제법 잘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인지 대학 졸업 후 제가 뛰어든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경쟁업체 때문에 업종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창업한 지 3년 안 돼서 월 매출 3천 찍었으니까요. 몸은 고되었지만 정말 재미나더라고요. 혼자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도 2명 두고 있고요. 창업한 지 딱 6년째 되던 30살에 저는 제 명의로 조그만 상가 건물도 매입했습니다. 그 건물에 제 사무실도 두었고요. 아빠가 건물 매입할 때 조금 지원을 해주시긴 했어요. 그래도 건물 대출금은 제가 열심히 내고 있고요.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성공한 거라 주위에서 저한테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집안으로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이래저래 조건 따지고 저울질하는 자리가 부담스럽고 뭔가 내키지 않아 제가 싫다고 내친 자리가 많았어요. 엄마, 내가 능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굳이 남자 조건 봐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선자리는 조건이랑 집안만 따지는 거잖아. 나는 나만 좋아해주는 사람이면 경제력 같은 거 좀 딸려도 괜찮아. 엄마도 집안이고 학벌이고 그런 것보다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굳이 조건 안 좋은 남자를 만날 필요는 없는 거야. 나는 너 여유롭게 떵떵거리고 살라고 키웠어. 네가 나이는 좀 있어도 어디 빠지는 데가 있니? 진짜 괜찮은 사람 없으면 결혼 최대한 늦게 하든가 안 가도 상관없어. 그래도 들어오는 선자리 나가서 만나는 봐라. 엄마의 반강요에 못 이겨 선자리 나갔다가 만난 사람이 지금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입니다. 여중, 여고, 여대를 나온 저는 남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내일 너무 좋고 재미난 나머지 연애할 생각도 안 했었어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30 다 되어 소개로 만난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어릴 때처럼 순수하게 사람 자체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 명문대를 나온 데다 직업은 회계사였고요. 선이란 건 그러더군요. 만나자마자 마음에 드니까 결혼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요. 일주일 만에 양가의 교제 허락을 맡았습니다. 양가 경제력은 저희 집 쪽이 훨씬 나은 쪽이었고요. 남자 쪽 부모님 모두 노후 걱정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 흐르듯 자연스레 혼담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남자 쪽 직업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그쪽에서도 저희 집 사정을 대충은 알고 있으니 결혼 반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 집이 조건이 더 좋았죠.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아무리 선봐서 하는 결혼이라지만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은 여자를 좋아해주는 순박한 남자였으면 했고 여자 앞에서 올인하는 남자였으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외아들인데다 여자를 진지하게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를 안 사귀어 봐서 그런 건지 만나면 만날수록 여자 맘을 너무 모른다 싶었습니다. 또 혼자 자라서 그런가 만나면 만날수록 다소 계산적이지 않나 싶은 때도 있었고요. 어느 한쪽이 기우는 결혼이라는 건 꼭 경제력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닌 게요. 처음 연애다운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연애를 안 해봐서 좋으면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저랑은 좀 달랐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그 사람이 제게 먼저 연락하곤 했는데 연애하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 제가 더 많이 연락하고 문자하는 일이 많아졌고 심지어 제 문자에 한참 있다가 대답하는 일도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이니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지만 서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현준 씨는 왜 내 문자에 대답을 잘 안 해? 전화한 거 봤으면 시간 날 때 한번 전화해주면 좋잖아. 처음에는 수시로 연락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잡은 물고기라 먹여줄 필요 없다. 뭐 이런 건가? 자주 보는데 연락까지 자주 할 필요 있어? 나중에 퇴근하고 연락하려고 한 거지. 부담스럽게 의미 부여하지 마.
그래도 여자는 그런 사소한 거에 서운해하는 거 몰라? 앞으로는 내가 오해 안 하게 신경 써줘. 내 의견을 말하면 노력하겠다고 대답은 해주는 사람이라 서운하더라도 큰 의미는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러다가 한 번 제가 몸살이 나서 된통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사무실에 출근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 아파서 출근 못한다고 문자도 남겼고요. 그런데 아프다는 문자에 병원에 가보라는 말과 자기는 오늘 회식이라 늦게 끝날 것 같다는 문자만 덜렁 보내놨더군요. 뭐 거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시간이 지나 밤 12시가 다 돼가도록 전화 한 통이 없더라고요. 물론 회식한다고 했으니 연락을 못하겠구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부터 슬슬 화가 나더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바쁘기로써니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여자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나 싶었어요. 제가 생각하기론 여자친구가 아플 때 걱정하는 문자라도 보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다정한 문자 한 통도 없었고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에 많이 서운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연락이 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받지 않았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 어제 너무 취해서 연락을 못했어. 이따 얘기하자. 라며 문자만 와 있었습니다. 계속 삐져있는 것보단 서운한 걸 말하고 해결하고 싶었던 저는 마음속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현준 씨 좋아하는 것만큼 나한테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면 내가 더 안달난 것 같아. 어제도 그래. 아무리 회식한다지만 뇌가 아프다는데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너무 화나서 아침에 전화 온 거 안 받은 거야. 나는 다은이 네가 이렇게 화난 줄도 몰랐어. 나도 연락할 생각 당연히 했지. 근데 너무 취하기도 했고 정말 시간이 없었어. 네가 서운하다니까 앞으로는 나도 노력해볼게. 저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에 서운했지만 노력한다는 말 믿고 그 사람 스타일이니 나도 조금은 이해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냉정한 부분은 연락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연애하는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바로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둘 다 벌이가 좋지만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 돈이니까요.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 남자가 다 데이트 비용을 다 써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황에 맞게 그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밥을 샀다 그러면 다음에 뭐라든 제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특히 돈에 대해 집착이 강하고 너무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를 하면 하나는 제가 꼭 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쩔 때는 그 사람이 미리 저한테 말까지 합니다. 이건 다은이 네가 계산해. 내가 밥 샀으니까. 이런 식으로요. 당연히 저도 속으로 그렇게 할 작정이었는데 저렇게 입 밖으로 꺼내버리면 그 말 듣는 순간 좀 짜증이 납니다. 매사에 너무 계산적이다 싶어서요. 연애 초반부터 늘 하던 말이 있긴 했습니다. 다은이는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여자가 무언가를 바라는 게 싫어. 관계라는 게 어느 한쪽에 바라기만 하고 주기만 하게 되면 오래 못 가. 서로 주고받는 게 공평하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저도 남자친구에게 큰 걸 바라거나 비싼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 논리는 어떤 것이든 내가 하면 너도 그만큼 나에게 해야 한다는 식이었고 저는 그런 점이 서운하고 싫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녀가 만나면 계산적으로 머리 굴리기보다는 감정적인 마음이 앞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대가 좋으면 뭐라도 해주고 싶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그거에 만족을 느끼고 더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런 차가운 말을 할 때마다 저도 계산적으로 머리를 굴리게 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습니다. 가볍게 연애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보니 이것저것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한 번은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내 거는 할인되는 카드로 미리 끊었으니까
다은이도 알아서 티켓 끊어. 보통 사귀는 애인끼리는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어느 한 명이 다 끊지 않나요? 그 말도 황당했는데 그 사람이 덧붙이기를 내가 운전하니까 다은이가 도시락 준비할래?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냥 네가 싸주는 도시락이 먹고 싶다고만 해도 나는 당연히 정성을 들여 싸갈 텐데 내가 뭘 하니 넌 뭐를 해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놀러 가서도 간식 사 먹는 건 반반씩 삽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좋다고 하면 뭐 바라지 않고 도시락이든 간식이든 다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와는 마음이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현준 씨가 싸우는 도시락 먹고 싶어. 해줄 거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애교를 떨어가며 물었는데 그 사람은 제 말에 정색하면서 아들이 여자 준다고 아침부터 도시락 싸는 모습 보이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 난 못해. 이러는데 순간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면 요리 같은 거 나 시킬 생각하지 마. 요리는 다은이가 훨씬 잘하는 것 같으니까 다은이 담당으로 해. 이러는 겁니다. 저희 아빠가 부지런하기도 하지만 엄마한테 다정한 편이라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가져다 버리고 요리도 잘하시고 하세요. 회사 대표여도 엄마 심심하실까봐 늘 일찍 들어오시고요. 우리 아빠는 엄청 자상하셔서 요리도 자주 하시고 집안일도 거의 다 하셔. 엄마랑 두 분이 빨래도 같이 정리하시는데 설마 여자만 집안일 해야 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제 말을 듣더니 한다는 말이 아니 옛날 세대에 그런 사람이 있어? 내 친구들은 결혼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분리수거는 가끔 도와준다더라. 다들 돈 잘 벌잖아. 와이프는 집에서 노는데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어려서 나랑 세대 차이 나나 보다. 네 아버진 진짜 대단하신 거야. 4살 차이가 세대 차이라고? 내 친구는 8살 차이 나는 남편이랑 사는데 남편이 집안일 같이 다 하더라. 그리고 돈이라면 나도 만만치 않게 버는 거 몰라? 내가 현준 씨보다 수입은 더 많아. 그거 모르고 하는 말 아니지? 돈 잘 버는 사람이 집안일 안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집안 분위기에 따라 다른 거지. 우리 집은 남자들이 부엌 들어가서 뭐하고 그런 분위기 아니야. 그래도 결혼하면 요리 빼고 다른 건 같이 도와줄게. 마치 본인의 일은 아니지만 도와줄 수는 있다는 뉘앙스에 화가 났지만 더 얘기하면 싸움될 것 같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생각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늘 하나 주고 하나는 받아야 하는 계산적인 모습과 저런 사소한 대화에서 느껴지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게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 점도 고민이었고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제가 물어보면 또 대답은 잘합니다. 나는 다은이랑 결혼할 거야. 내 마음 몰라? 내가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 만날 에너지도 없어. 우리 결혼하면 딱 잘 살 것 같아. 너무 헷갈려 하지 마. 집안끼리 비슷하고 서로 조건 맞는다고 다 잘 살아? 나는 잘 모르겠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우리 둘이 감정적으로 너무 건조한 게 아닌가 싶어. 주변에 봐. 열렬히 사랑한다고 결혼하더니 열렬히 싸우고 갈라서는 사람 많아. 우리 정도면 딱 좋은 결혼이지. 나랑 결혼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솔직히 머리로는 납득은 가면서 뭔가가 서운하달까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제가 끌려갔던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싫다고 하면 결혼 못할 텐데 결혼은 저와 하겠다고 하니 나름 결혼 준비도 진행했습니다. 양가에 인사도 드리기도 했고 부모님 상견례 날도 잡았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집 문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댁이 먹고 사는 문제 없이 잘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가 본 모습은 그리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부모님이 연금 받아 생활하고 집도 자가라고 했지만 남자친구 공부시켜 회계사 만들어 놓은 거 외에는 그리 내세울 만한 게 없어 보였고요.
사실 신혼집은 시가 8억 정도 되는 아파트 제가 해가기로 미리 말했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딸들한테 집 한 채씩은 주고 싶다고 하셨고 저도 감사히 받았어요. 그 말 듣고 예비 시모가 엄청 좋아하셨고요. 그래도 집은 남자가 해가야 하는데 우리 쪽에서 조금 도와줄 생각이 있으니까 액수만 생각한 거 한번 말해볼래? 여자 쪽에서 집을 선뜻 해온다니 마음에 걸리셨는지 도와주시겠다 하시길래 저도 원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집 인테리어랑 혼수를 현준 씨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가 좀 오래된 거라 싹 고쳐야 하거든요. 인테리어랑 혼수 다 하면 아마 6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제가 예상되는 금액을 말씀드렸더니 예비 시모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거실 바닥에 대리석 까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 비싸니? 그렇게 고급으로 할 거 없어. 가전제품도 최고급으로 할 필요 없는 거야. 남들 하는 만큼만 해라. 그건 너무 과해. 세상에, 무슨 인테리어랑 혼수를 몇 천을 써? 집은 한 번 들어가면 1,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처음 들어갈 때 마음에 들게 하고 싶어요. 가전제품도 한 번 사면 10년 넘게 쓸 텐데 좋은 거 사고 싶고요. 그 정도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모자라는 건 제가 충당할 거고요. 현준 씨 예산 생각해서 그 정도 말씀드린 건데요. 저는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외국 브랜드라 엄청 고가의 제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브랜드의 신형 제품을 사고 싶다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디자인 괜찮은 저렴한 걸 사면 되는데 굳이 최고급 고집할 거 뭐 있냔 말이야.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좋은 거 사도 나중에 애 낳아서 기르면 다 못 쓰게 되는 거 몰라? 하시며 뭐라 하더군요. 저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지도 않고 집안일 잘합니다. 왜 제가 쓸 물건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자가 8억짜리 집 해가는데 남자 쪽에서 6천 부담하라는 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지도 않았고요. 원래 제가 뽑은 견적은 1억이었지만 부담될까봐 아끼고 아낀 금액 말씀드린 겁니다. 어머니는 그럼 얼마 보태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나는 4, 5천 정도 생각했지. 현준이가 모은 돈이랑 합하면 너희들 전세 얻어줄 돈은 될 거라 생각했다. 근데 6천을 인테리어랑 혼수로 쓴다니? 나 원참 내가 그 꼴을 못 보겠구나. 인테리어 비용 그거 많이 할 거면 차라리 그 집 우리 현준이랑 공동명의 해줘라.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시길래 아니 제가 해가는 집값 3분의 1도 안 되는 공동명의는 말도 안 되죠. 했습니다. 예비시모가 점점 언성이 높아지려 하자 남자친구가 나서더라고요. 엄마, 이건 이미 끝난 얘기예요. 다은이가 집 해오면 우린 고마운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랑 혼수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는 보태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세요. 그 말 듣고 나서 집 문제는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아예 없는 집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집을 해가야 한다면서 돈을 보태주시겠다 말씀하시던 분들이 왜 갑자기 돈이 없는 척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양가 집안 수준 비슷하니 저는 제가 집 해간다고 하면 당연히 더 보태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 6천에 저렇게 펄펄 뛰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고 돌아와 부모님께는 말씀도 못 드리고 혼자 끙끙댔고요. 그때 정신이 좀 번쩍 들었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불쾌하게 생각하던 제가 결심을 굳힌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저한테 조금씩 집안의 재산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장인어른은 부동산 재산도 꽤 되시나 봐. 땅도 많으신 것 같던데 그거 재개발되면 돈 엄청 버시겠더라. 우리 신혼집 아파트 말이야. 그것도 시간 지나면 시세 많이 오르겠지? 글쎄, 지금 오를 만큼 오른 거라 더 오르지는 않겠지. 라며 틈틈이 부모님 자산에 대해 묻던 그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은아, 장인어른 회사는 네가 물려받을 거야? 보통은 집안 식구들이 가업 물려받잖아. 근데 너는 통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나는 내 사업하기도 바빠. 둘째 동생이 지금 아빠 일 배우고 있고 막내도 학교 졸업하면 회사 들어간다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래?
네가 회사 일 안 한다고 나중에 재산 안 물려주시진 않겠지? 너희는 딸만 있으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똑같이 나눠주시겠고. 근데 그래도 네가 장녀잖아. 그럼 조금이라도 더 주시지 않을까? 이게 어찌 보면 별말 아닌데요. 결혼 준비하는 내내 이게 맞는 걸까 고민하던 제 상황에선 저렇게 부모님 재산 및 유산에 대한 말이 자꾸 많아졌던 게 뭔가 굉장히 계산적이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별 대꾸는 안 했었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은 다가오는데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상태였고요. 친구들한테 이런 마음 얘기하면 결혼 전에는 다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는 애써 심란한 마음 감추고 있었는데 상견례 며칠 앞두고 아빠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어두운 얼굴로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아빠가 힘들다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 표정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은아, 아빠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너한테 미안해서 며칠을 고민했다. 일단 아빠 사정을 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아빠,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어디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니죠? 너 어떻게든 결혼시키고 내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네 결혼 날짜를 조금 미뤄야 할 듯해. 아빠 회사가 지금 좀 힘들거든. 네? 아빠 회사가요? 무슨 일로 힘든데요?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요.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야. 코로나인지 뭔지 지금 다들 난리다. 그것 때문에 매출도 떨어지고, 아휴, 완전 직격탄을 맞아버려서 힘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니.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 아무래도 자금이 문제라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네가 이해해줬으면 한다. 아빠, 당연하죠. 나는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은 없으니까 도와드릴게요. 뭐든 얘기해주세요. 회사가 잠시 힘들다며 결혼을 조금 미룰 수 없겠냐는 아빠 말에 오히려 저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헷갈리는데 결혼 미루며 생각을 더 해보고 싶었어요. 상견례는 결혼 논의보다는 양가 부모 처음 만나 식사 정도 하는 자리로 했으면 좋겠구나. 사돈댁에 우리 사정 말씀드리는 것도 내가 직접 하는 게 예의일 것 같고 말이다. 네, 아빠. 그렇게 해요.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 많이 미루더라고요. 잘 됐지 뭐. 아빠는 내 결혼보다 일단 회사에 집중하세요. 결혼이야 뭐 언제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결혼 날짜는 양가 부모님이 사전에 예비로 정해놓은 날이 있었는데요. 그걸 미루자고 하시더라고요. 얼른 저를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던 아빠인데 그런 말씀까지 하신 거 보면 아마 아빠 사업이 어지간히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저희 집 사정을 말하기 위해 만나자고 했어요. 정해진 결혼 날짜를 미루는 거라 직접 만나 자세히 설명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요. 현준 씨, 우리 결혼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우리 아빠 회사가 지금 힘든가 봐. 지금 자영업자들 다들 난리인 거 알지? 나야 매출 타격 크게 없는데 아빠는 당장 자금 때문에 어렵대. 그래서 부동산도 급하게 처분하시겠대. 우리 신혼집 하기로 한 아파트 말이야. 그거 먼저 처분해야 할 것 같다 그러시네? 집은 나중에 우리 둘이 반반해도 되는 거잖아. 일단 아빠 일이 우선인 것 같아. 현준 씨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신혼집은 그냥 놔두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팔아서 회사 얼마나 도움된다고 굳이 팔겠다 하시는 거야? 원래 금방 팔리는 것부터 정리하는 게 맞아. 그리고 그 아파트 아니라도 나 집 얻을 돈 충분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네 돈이든 내 돈이든 돈을 들여서 집을 마련해야 하는 게 문제지. 뭐라고? 현준 씨는 우리 아빠가 아파트 해주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나 봐? 공짜로 받는 게 그렇게 좋았어? 내가 지금 우리 집 사정을 말하잖아. 어쨌든 아빠가 힘들게 말씀하신 거고 나는 거기에 따를 거야. 결혼 늦출 거니까 그렇게 해줘. 부모님께는 현주 씨가 잘 말씀드려. 저는 남자친구 말에 1차로 기분이 상했지만 꾹 참고 부모님께 말씀드려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그 사람 하는 말이 기가 찼습니다. 그럴 거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럴 거 없다니? 우리 부모님께 결혼 미룬다 말할 것도 없다고. 내가 너랑 결혼 안 할 거니까. 현준 씨,
지금 말 다 했어? 갑자기 결혼을 관두겠다고? 어, 내가 솔직히 말하면 너 그다지 여자로서 끌리지도 않는데 너네 아빠 회사랑 재산 보고 결혼하려고 한 거거든? 근데 망하기 직전이라니 할 필요가 없네. 내가 굳이 그런 부담 가지고 결혼할 필요가 있나? 나 정도 조건이면 집이랑 차 해오겠다는 여자들 줄 서는 거 몰라? 뭐야? 현준 씨 지금 말 다 했어? 언제는 우리 정도면 결혼이 딱이라는 개소리를 하더니 결국은 그 사람은 머릿속으로 우리 집 재산에 대해 계산 다 해놓고 제 몫으로 떨어질 우리 집 재산에 대한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집이랑 차 해오는 여자가 줄 섰다 그 말이지? 당신 그릇은 딱 그거네. 집이랑 차 해오는 여자. 거기다 부모가 재산 있으면 오케이고? 하긴 현준 씨, 너는 늘 계산적인 사람이었지. 누구한테 진심으로 베풀어 본 적은 있어? 난 그게 궁금하다. 네가 왜 여자를 그동안 못 만났는지 이제 알겠네. 하필 너한테 걸린 게 왜 나냐? 야, 나 좋다는 여자들 많았는데 다 내가 걷어찬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지 마. 결혼에 대한 본질마저 의심되는 사람과 굳이 내가 결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혼자 먹고 살 만큼 혼자 벌고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버는 돈과 장래 부모님 재산까지 갖다 바치면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때 저도 마음이 식어버렸고 파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왜 갈팡질팡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바보같이 굴었는지 그 사람이 저렇게 못되게 나와주니 오히려 결정하기가 쉽더군요. 그래, 좋아, 파혼해. 나도 당신 같은 이기적인 인간하고 결혼할 생각 없어. 잘 됐네. 나도 현준 씨랑 결혼하는 거 내키지 않아서 고민 많았거든. 생각보다 그렇게 잘난 집안 같지도 않고 말이야. 기가 막혀서. 야, 우리 부모님도 너 나이 많아서 싫어하셨어. 내가 좋게 말해서 겨우겨우 너 본 거야. 알아? 저런 말까지 하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해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자리 박차고 가면 두 번 다시 안 볼 사이지만 둘 사이 여기서 끝을 내더라도 내가 이기고 끝나야겠다 싶었습니다. 좋아. 파혼은 합의한 거고 각자 들인 돈은 알아서 회수하고 취소할 것도 알아서 하자. 아참, 나랑 잠깐 가줘야 할 곳이 있는데 거기서 헤어지는 게 어때? 마지막으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어딜 갈 건데? 유치하게 너희 집 간다 뭐 이러는 거 아니지? 걱정 말고 따라와. 여기서 멀지 않아. 내 사무실 알잖아. 거기야. 내가 사무실에서 너한테 줄 게 있어서 그래. 저는 그 사람을 데리고 내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저 데리러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으니 그 사람도 어디 있는지는 잘 아는 건물이었고 모르는 게 있다면 그게 제 소유라는 거였죠. 건물 앞에 도착해 제가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당신 줄 거 가지고 올게. 여기서 잠깐 기다려? 내가 준다는 게 궁금하긴 했었는지 안 입고 온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쓰레기통 하나를 비우고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뻘쭘하게 서 있는 그 인간이 나를 돌아볼 틈도 없이 가져간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무슨 짓이야? 유치하게. 너 이럴 거야? 한겨울에 찬물 세례를 맞은 그놈이 악을 쓰며 어쩔 줄 모르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 나를 어찌하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게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야, 내가 줄 건 다 줬다. 찬물 맞고 정신 차려. 알겠냐? 그리고 이 건물 말이야. 이거 4명의 건물이야. 너 몰랐지? 어차피 결혼하면 알게 될 거라 나중에 서프라이즈 해줄라 그랬는데 이러려고 그랬나 보다. 너 아까 그랬지. 차하고 집 해오는 여자들 줄 섰다고. 나는 집하고 차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주다 이놈아. 그놈은 제 말 듣고 어안이 벙벙해하며 사태 파악을 빠르게 하더군요. 찬물까지 뒤집어 쓴 그놈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다은아, 야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일단 우리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들어가자. 나 너무 추워. 야,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고작 남자가 곤주 한 번 부린 거야 이렇게 결혼 깨자는 말이 쉽게 하고 그래? 어? 여기 보는 사람 많으니까 일단 네 사무실로 들어가자. 이 건물 네 거라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다시 봤어. 나도 너 다시 봤어. 너 계산적인 인간인 줄은 알았는데 이거 내 건물이라니까 또 아쉽냐?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여기서 꺼져. 다은아, 진짜 미안. 아까 장난이었어, 장난. 네가 갑자기 결혼 미루자고 하니까 괜히 나를 재보나 싶어서 심한 말 한 거야. 알잖아.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한 거.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집 돈이 좋았던 거겠지? 뭐 장난? 결혼이 장난이냐?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꺼져 줄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놈하고 거기서 그렇게 파혼하고요. 부모님께도 파혼하고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빠에게 자초지종 말씀드렸는데 화내시면서 그놈이 제 발로 복찬 거라고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쉬운 건 우리 쪽이 아니라 그놈 쪽이었는지 한동안 전화로 시달리고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우리 부모님께 빌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동안 제가 겪었던 거 아시고는 그 사람 싹싹 비는데도 아랑곳 없이 내치셨고요. 귀하게 키운 내 딸 돈으로만 보는 자네 집안에 못 보내. 늦게 보내도 되고 결혼 안 해도 우리는 상관없네. 자네 같은 사람 또 만날까 무서워서 누구 억지로 만나게 할 생각도 없어. 자네도 그만 포기해. 이 결혼은 이미 끝났어. 장가 가고 싶거든. 자네 다시는 그런 식으로 여자 만나지 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것뿐이야. 아빠가 결혼 허락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나서야 찾아오는 거 그만두더라고요. 속이 엄청 쓰렸겠죠. 그렇게 돈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 건물이 얼마나 눈앞에 아른거렸겠어요? 자존심 다 버리고 일단 얘랑 결혼은 하자. 이런 결심으로 무릎까지 꿇은 거 저 다 압니다. 그때 주변 지인에게 결혼한다고 소식을 전했었기에 파혼 소식 알리는 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제 마음과 달리 제 친구들은 고맙게도 위로의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따뜻한 위로로 힘든 시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벌써 햇수로 3년이 지났건만 가끔 생각하면 여름 받습니다. 그래도 억울하게 파혼당한 게 아니라 제가 할 말 다 하고 이겼다고 생각해요. 소식 들어보니 그놈은 아직 결혼 못하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 극복하고 그 인간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아직 결혼 생각은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보다 저 많이 좋아해주는 남자 잘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 만나는데 결혼을 목표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놈과 연애가 워낙 힘들어서 그랬는지 지금 만나는 사람과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집안 경제력이나 조건이면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순탄히 결혼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라 파혼했던 일이 무척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을 들어보며 같이 화났다가 위안도 얻었다가 이렇게 제 사연까지 보내게 된 이유는 파혼을 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른 분들께 확인받고 싶었어요. 다른 분 사연에 제가 힘을 얻었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도 저로 인해 힘들 얻으셨으면 했고요. 저는 고민이 깊으신 분들은 제 사연 듣고 힘내서 결단 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혼해야겠다는 압박감과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싫어서 아니다 싶으면서도 결혼하려고 애써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었다는 걸 지금은 잘 압니다. 여러분, 파혼은 파혼해버리고 끝이지만 이혼은 평생 쫓아다니는 꼬리표가 될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훌훌 털고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저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